드디어 나왔네. 은행 이자를 받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은행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은행 이자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2년, 2, 3년 전만큼 그렇게 이자를 많이 못 받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은퇴를 하는데 충분하진 않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이 놔두는 것보다. 함께 보러 가시죠. 고고. 드디어 은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예! 뭘까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민을 하면서 남아공 이민도 하나의 옵션이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 이자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자가 높죠. 은행 이자가. 한국의 20년, 30년 전을 20년은 IMF니까 한 30년 전을 생각하다 보면 은행 이자가 7, 8%, 뭐 10%까지 갔었잖아요. 남아공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 9%까지 은행 이자율을 줬어요. 우와.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서 거의 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자산 증식 방법입니까? 그럼 오늘은 남아공 은행 이자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겠습니다. 한 10% 정도는 됐었거든요. 어떤 데 11%, 12%면 와, 무슨 10억을 10억도 없는, 자꾸 10억 하니까 되게 부자처럼 느껴지네. 10억도 없으면서, 그죠? 5억도 없는데. 단 1억,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놓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자가 100만 원이 나와요. 1억을 넣어놓으면. 10%였을 때. 근데 지금은 1억을 넣어놓으면 한 4%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 예금이 4%인 거지, 이게 1년, 장기, 뭐 5년, 픽스드 이렇게 고정으로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얼마나 더 높을까요? 지금은 4%에서 한 8% 사이,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는 9%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을요. 그럼 여기 중간 값을 6%에서 7%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7%가 된다면 한 달 생활비가 4만 란드에서 7만 란드라고 했잖아요. 그 중간값 한 5만 5천 란드 정도를 생각해보면 한 달에 5만 5천 란드가 필요하면 1년에 12개월이니까 66만 란드가 필요합니다. 계산 빠르죠? 66만 란드를 1년에 벌기 위해서는 한 9.4 밀리언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은행에 이자를 넣어놓으면 이 정도면 하나로 얼마나 정도 되느냐? 약 한 7억 원이 됩니다. 야, 이거 내 돈 1억, 2억도 없는 사람이 무슨 7억, 10억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남의 은퇴를 도와주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4인 가족이 남아공에서 은퇴를 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되는데, 물론 집이 있다면 월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월세 비용을. 2인이라면 더 줄일 수 있죠. 한 2만 란드에서 2만 5천 란드면 생활비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3억 정도면 경기도나 수도권에 전세금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면 정말 제 제목 그대로 3억으로 남아공에서 은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한국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대 때 파이어족으로 열심히 일하면 40대에 파이어족으로 은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관념이 뛰어나서 여기저기 투자처를 찾고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을 잘 등록한다고 한다면 더 은퇴 기간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죠. 남아공에서 주식들이 갑자기 오르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식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 살짝 돌려잡고요. 또 다른 투자처 방법으로 부동산이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남아공의 부동산이 지금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 대출 이자금을 갚지 못해서 모두들 다시 재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덩치가 좀 큰 2밀리언, 3밀리언 이상의 주택들은 이제 시장에서 많은 값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쭉 줍는 사람, 부동산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줍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또 반대로 이렇게 부동산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회계사를 만났는데 제가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이 돈이 있다. 그럼 지금 어디 투자하겠느냐?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래? 아니면 달러를 사놓을래? 뭐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뭐 회계사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조금 숫자나 이런 돈 관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부동산을 산답니다. 자기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건물을 사서 임대나 이런 것을 한 상태에서 3년, 4년, 5년 후를 미래를 보고 부동산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그런 시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약간은 머뭇거려요. 네. 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저도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럴 기회는 별로 없지만, 네, 당연히 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이든 남아공이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을 경제의 중심지 조하네스버그에서 조복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조복에서 생활을 하시고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비즈니스들이 호황을 이룰지 아니면 급락을 할지에 대해서 안 다음에 자기가 은퇴를 하고 싶고 이민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 의견이에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은퇴를 한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3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7억이 되었든 그게 있다고 행복한 은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은퇴를 결정했을 때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우면 행복한 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무리 풍요로운 은퇴를 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 은행 이자는 어떤가? 남아공 은행 이자,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은 단지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지의 은행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지, 은행에 예금을 해놓든지 고정으로 5년 이렇게 놔둬놓는 게 좋다라고만 마냥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니 참고로 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안녕. 그럼 부동산 투자가 약간은 머뭇거립니다. 약간은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머뭇거릴 수가 약간은 머뭇거려요.